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정권이든지 이 집권 이후에 벌어지는 껄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공직자나 기업 혹은 단체 그 임원에게 그만 좀 물러났으면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 인사가 물러나지 않고 끝내 버티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배째라는 말씀이시죠?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을 옮기는 인사를 놓고 저쪽에서 호락호락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다면 배를 째라는 말씀이시죠? 하고 이 맞대결하는 국면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 기억나시죠? 이 중국에서 더 이상 외국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장 우리나라부터 난리가 터졌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각 아파트 쓰레기 수거를 포기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사태가 생겼지요. 자, 그때 청와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쓰레기 대란을 놓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을까요? 물론 그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윗선으로부터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기 위한 첩보 생산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했던 장관 경질과 첩보 생산이라는 이런 낯선 단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환경부 내 쓰레기 처리 대응 방식, 장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부처 내부 동향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와대가 내부 분위기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지난 4월 봄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 그때 벌어졌던 일은 지난 9월 가을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지난 9월 이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를 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지시가 내려왔다고 김태우 수사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를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워해서 이른바 표적 감찰 이것을 주문한 것으로 김 수사관은 생각했다는 것이지. 표적 감찰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배째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검찰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콕 찍어서 수사를 벌일 때 우리가 표적 수사 뭐 이런 말을 써왔는데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도 표적 감찰로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표적 감찰이 아니라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에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부처간 엇박자도 있었다. 장관이 인사 전횡을 했다. 뭐 그런 소문이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지. 자, 소문이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이게 표적 감찰이었는지 직무 감찰이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은경 장관은 결국 10월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일은 공항철도 사장에 대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역시 지난 봄 5월 24일, 이번에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봄 5월 24일 특별감찰반장이 공항철도 비리 생활적폐 관련 뭐 이런 제목의 문건을 김태우 수사관에게 주고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리 의혹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접대를 받았다. 외국 여행 비용을 대개했다.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항철도는 엄연한 민간기업입니다. 2041년,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뒤에는 다시 국가의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 곳이지만 지금 현재는 2015년부터 민영화가 된 엄연한 민간기업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아무런 감찰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감찰하는 순간 그것은 분명한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공항철도를 공공기관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착각했다.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특별감찰반장이 김태우 수사관에게 졌다는 그 문건에는 버젓이 주식회사 공항철도, 즉 민간기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건에 적시가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착각했다고 한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청와대는 남이 잘못하면 고질적인 적폐라고 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단순한 착각이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은 2016년 10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기 3년의 사장직에 선임이 됐습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내년 2019년 10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정 교체를 노리는 첩보와 민원이 청와대 특감반에 쇄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와대 감찰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사정기관을 총괄을 하는 직위입니다. 칼을 네 자루나 쥐고 있으면서 그보다 더 큰 비공식 권한인 감찰, 사찰 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 권한남용 논란으로 해체된 사직동팀 기억나시죠?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로 파문을 낳았던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억나시죠? 지난 정권 때 십상시 문건을 만든 공직기강 비서관실 잊을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을 때 직제화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반, 이런 사찰 조직을 청와대에 계속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